파리올림픽이 폐막되자마자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비판했던 안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세영은 선수들이 경제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신유빈 선수의 연봉과 대우에 대해 비교해보고 전지희, 이은혜 선수가 중국에서 탈출하길 잘했다며 감동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조명해보겠습니다. 귀국 후에도 말을 아끼던 안세영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광고가 아니더라도 배드민턴으로도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안세영은 선수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서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개인 후원 및 실업 선수의 연봉, 계약금 관련 규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세영이 지적하는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운영 지침에는 국가대표 자격으로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협회가 지정한 경기복 및 경기용품을 사용하고 협회 요청 시 홍보에 적극 협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개인 후원 계약에 대해선 그 위치는 우측 하라로 지정하며 수량은 한개로 지정한다. 단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 후원 계약 기간에 올림픽 및 아시아 경기대회 등 대한체육회에서 주관에 파견하는 종합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선수가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개인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고 반대로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사에 종속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안세영은 선수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는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적용받는 계약금 연봉 상한제입니다. 안세영은 2021년 1월 광주 최고를 졸업하고 삼성생명에 입단했습니다. 올해가 시니어 선수 4년 차입니다. 입단 이후 안세영은 국내외 무대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거뒀으나 최소 첫 3년 동안에는 그에 비례하는 계약금과 연봉을 받진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선수계약 관리 규정이 신인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 연봉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규정은 신인 선수 중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계약 기간은 7년으로 한다. 계약금은 7년간 최고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 해 연봉은 최고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연봉은 연간 7% 이상을 인상할 수 없으며 3년 경과 후에는 구단과 선수 간의 협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상 포상금 등 각종 수당은 연봉과 별개로 수령할 수 있지만 광고 수익은 계약금 연봉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맹 측은 광고 수익 규정과 관련해 삼성생명, 인천국제공항 등 모기업 광고 활동에서 받은 수익만 해당한다. 외부 기업에서 받은 수익이 계약금 연봉의 일부로 산정될지 여부는 각 팀 내규에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대표팀 시스템만 보면 안세영을 비롯한 배드민턴 국가대표들은 많은 규정에 묶여 있습니다. 인기에 비해 적은 연봉을 받고 수억 원대의 스폰서십 계약을 맺은 다른 스포츠 스타들과 비교해 심리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배드민턴계 관계자는 첫 3년 연봉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실업팀들이 선수단 유지를 못할 수 있다며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안세영 선수처럼 수십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특별한 선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부터 안세영이 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직후 배드민턴협회를 향한 저격 발언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로 논란이 된 미흡한 부상관리, 복식 위주 훈련, 대회 출전 강요 의혹 등에 대한 경위 파악뿐만 아니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제도 관련 문제, 협회의 보조금 집행 및 운영 실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탁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의 스타로 신유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신유빈의 연봉 정보를 보면 팀은 대한항공 소속으로 실업선수, 연봉 2억 4천만 원과 광고 및 행사 출연료 등을 포함해 약 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유빈은 2019년 대한항공에 입단하며 실업선수로 전향했습니다. 신유빈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연봉 2억 4천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한국 여자 탁구 선수 중 가장 높은 연봉입니다. 신유빈은 탁구 선수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유빈은 10개 이상의 광고에 출연하고 있으며 행사 출연료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단순 비교해도 배드민턴협회 제도의 틀에 갇힌 안세영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편 한국 탁구 대표팀의 맏언니 전지희는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며 중국 선수들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귀화한 지 13년 만에 한국의 올림픽 메달을 안긴 전지희가 한국으로 나를 데려온 사람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포기 없이 이 자리에 온 내 자신에게 고맙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지희, 신유빈, 이은혜로 이뤄진 한국은 10일 2024 파리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을 매치스코어 3대0으로 완파해 동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가 올림픽 단체전 메달을 수확한 건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이었습니다. 귀화 후 한국 탁구의 에이스로 우뚝 섰지만 유독 올림픽에서는 연이 없었던 전지희는 이날 올해 묵은 한을 풀었습니다. 전지희는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너무 행복해서 동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여자 탁구 대표팀에서 고군분투했던 전지희는 이 자리를 계속 지켜서 잘 마무리한 게 좋다. 올림픽 무대에서 후회 없이 두 선수와 싸워나간 게 행복했다며 감격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한국 여자 탁구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유빈이가 들어오면서부터 바뀌었다면서 나를 한국으로 데려오신 분, 한국에서 나와 만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킨 스스로에게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3번의 올림픽에 나섰던 전지희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올림픽 무대였습니다. 그는 다음 올림픽에 도전하겠느냐는 질문에 곧바로 안 나간다고 말해 띠동갑 동생 신유빈으로부터 반응 속도가 왜 이리 빠르냐는 서운함이 담긴 핀잔도 받았습니다. 신유빈이 이어 으아 어떻게 언니 잘 생각해봐 라며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웃으며 난감해하던 전지희는 일단 좀 쉬면서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귀화 선수인 이은혜도 새 조국의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긴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날 이번 단식을 맡아 깔끔한 승리로 동메달에 힘을 보탠 이은혜는 한 번 복식이 부담감이 컸을 텐데 이겨준 게 큰 힘이 됐다. 중요한 이 단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자는 마음이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들은 13년 전에 중국을 탈출하길 잘했다며 감격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탁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뜨거운 동료애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지난 도쿄올림픽 때 탁구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애국심이 없는 자 또는 반역자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혼합복식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유수원과 쉬시는 은메달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냈지만 중국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탁구 혼합복식팀이 나라를 망쳤다며 선수들을 공격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들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대만에 금메달을 내줬는데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집중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웨이보의 한 사용자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너희들은 전혀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금메달을 손에 쥐었음에도 과거 나이키 신발을 모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중국에선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자 10m 공기소총에서 중국의 첫 금메달을 안겼던 양채는 과거 나이키 컬렉션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적 있지만 일부 중국 누리꾼은 이에 대해 중국 선수사 왜 나이키 신발을 모으는가? 보이콧을 오히려 주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이후 양채는 과거 컬렉션 사진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런 분위기를 이끄는 이들은 소위 소분홍들입니다. 작은 분홍색이란 뜻으로 맹목적 애국주의를 분출하며 공격적 성향을 띤 중국의 누리꾼 집단을 이룹니다. 주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출생한 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라이덴 아시아 센터 소장인 플로리안 슈나이더 박사는 중국인들에게 올림픽 금메달은 개인의 기량은 물론 국가의 존엄성을 떨치는 수단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심지어 국가를 배신한 배신자로 매도당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은메달을 따면 선수가 비난받던 과거와 이별하고 도전 그 자체에 의의를 두고 대회를 즐기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비인기 종목이고 노메달이어도 드라마가 있다면 응원하는 분위기 말입니다. 이번 신유빈, 전지희, 이은혜 선수의 값진 동메달에도 멋진 드라마가 있었기에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응원하고 기뻐했습니다. 한 사회학과 교수는 1등을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보다는 저마다 입장에서 자신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올림픽 관전 문화가 바뀐 것 같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세영 선수 문제를 계기로 양궁처럼 선진 시스템을 도입해 노력한 선수들 모두가 대우받을 수 있는 장이 되길 응원해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